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양푼 밑구멍은 마치 자국이나 있지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자기 잘못에 대하여 조그마한 거리낌도 없는 뻔뻔스럽고 염치가 없는 사람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안컵에도 뻔뻔스럽고 염치가 없는 감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실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면서도 이번 대회를 잘 분석해서 다음 대회인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의 0대2로 완패에 탈락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와 황희찬 등 유럽 빅리거들이 공수에 포진해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아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우승은 불발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최강을 자처하면서도 조별리그에서 요르단과 말레이시아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과 호주와 8강전에서는 연장 120분 혈투를 벌여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희 목표는 결승에 진출해 경기를 치르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르단 선수들은 충분히 승리할 자격이 있고 결승 진출 자격이 있는 것 같다며 선수들에게 우리가 초반 밀리지 말고 경기를 주도하면서 가자고 했는데 실점하고 득점 기회를 이어가지 못해 어려운 경기를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취재진이 해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계속 감독직을 수행할 것이냐는 질의에 난 어떤 조치도 생각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도자로서 감독으로서 대회를 마무리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많은 분석을 하면서 돌아볼 것이라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드라마를 썼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팀과 한국으로 돌아가 이번 대회를 분석하고 대한축구협회와 어떤 게 좋았고 좋지 않았는지를 논의해보려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 목표로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2년 반 동안 북중미 월드컵을 목표로 팀이 더 발전해야 하고 매우 어려운 예선도 치러야 한다며 우리 앞에 쌓인 과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패배한 직후 미소를 지으며 요르단 코치진과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는 이에 관한 질문에서는 더 좋은 경기력으로 이긴 팀을 축하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웃으면서 축하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면 우리는 서로 접근법이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패배에 자신도 실망스럽고 화가 많이 난다면서도 한국을 꺾은 요르단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상당히 화가 많이 났고 안타까웠지만 상대를 축하해주고 존중해줘야 할 때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당장 목적지가 한국인지 자택이 있는 미국인지 묻는 취재진에게는 한국으로 간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클린스만이 웃으면서 대표팀 잔류를 선언하고 있는 동안 사과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이 하고 있습니다. 64년 만에 우승 도전을 실패로 끝낸 클린스만호의 주장 손흥민은 고개를 숙인 채 너무 죄송하다며 한국 축구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간판이자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경기 후 중계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고 너무 죄송하다며 선수들은 그 와중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들의 실수로 이런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돼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개인 통산 4번째 아시안컵에서도 우승이 좌절되자 국가대표 은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4년 만에 우승 도전 실패에 가장 뼈아픈 이는 단연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5월 초 추첨 이후 진짜 마지막 아시안컵이라며 모든 걸 쏟아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각오가 높았습니다. 손흥민은 원톱과 측면 등을 오가며 고군분투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회가 마감하면서 손흥민의 국가대표 거취도 관심사인데 4년 뒤에는 나이가 30대 중반인 탓에 사실상 마지막 아시안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중대한 결심을 내려 2년 뒤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도 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박지성도 2011년 카타르 대회를 마치고 29세에 이른 나이에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후 많은 선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성적을 가져오지 못해서 선수들에게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탈락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또 지난해 3월 부임 이후 줄곧 무색무취 전술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묻자 손흥민은 그 전에 먼저 제가 앞으로 대표팀에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대표팀이 소집되면 제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출전으로 아시안컵 종전 최다 출전 기록을 갖고 있는 이영표를 넘어서고 18경기로 늘려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탈락하자 토트넘 팬들은 이젠 우리가 손흥민을 돌보겠다는 내용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토트넘도 이날 공식 SNS에 위로를 보낸다며 손흥민에 대한 위로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토트넘 구단과 팬들이 아시안컵이 끝나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손흥민 선수를 위로하며 데려가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인 PSG가 손흥민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꾸준히 주목받는 가운데 PSG의 대체 선수 영입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 등은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와 합의했다며 올 시즌 종료 후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ESPN은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합류를 결정했다며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을 받았고 이르면 다음 주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합류 결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바페는 이미 결정을 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한 지단과 호날두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음바페는 지금이 자신의 경력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음바페는 올 시즌 종료까지 PSG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PSG와 계약 만료를 앞둔 음바페는 PSG와 재계약이 불투명한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등은 올 시즌 이강인을 영입한 PSG가 아시아 선수를 추가 영입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가 이강인을 영입하면서 마케팅에서 큰 효과를 봤고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도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했다며 이강인의 영입 이후 아시아 시장에 힘입어 마케팅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PSG는 올 시즌 종료 이후 두 번째 아시아 선수를 영입해 마케팅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또 PSG 팬들은 토트넘의 슈퍼스타 손흥민을 관심있게 보고 있고 음바페 이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상적인 선수라고 언급했습니다. PSG는 음바페의 잔류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다양한 공격수 영입설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손흥민은 가장 강력한 영입 후보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장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적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가장 높은 이적료 가치를 가진 주장 베스트 11이라는 제목으로 스쿼드를 구성해 공식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바 있는데 이 11명의 주장의 이적료 가치 총합은 5억 8,100만 유로, 한국 돈 8,253억 원입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구성된 이 스쿼드의 왼쪽 윙에는 대한민국과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자리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가장 비싼 주장의 이름을 올린 손흥민을 이강인의 소속팀이 노리자 토트넘도 손흥민의 대체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적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토트넘이 이번에는 한때 제2의 호날두라 불린 윙어 영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영국 스포츠몰은 스페인 피차에스를 인용하며 토트넘이 여름 영입 대상의 주앙 펠릭스를 추가했다면서 토트넘이 바르셀로나와 펠릭스 영입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펠릭스는 포르투갈 출신의 공격수입니다. 그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후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로 지난 2019년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인 1억 2,600만 유로, 한국 돈 1,797억 원의 벤피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옮겨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세계 4위 이적료입니다. 펠릭스는 벤피카에서 43경기 동안 20골을 했으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131경기를 뛰며 34골 1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과 불화설이 나오면서 지난 시즌 도중 첼시로 임대되더니 이번 시즌 다시 바르셀로나로 재임대됐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리그 18경기 4골 2도움 포함 28경기에서 7골 5도움으로 활약이 나쁘지 않지만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의 눈에는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발목 부상까지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주앙 펠릭스 역시 절실한 상태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자신을 완전 영입하지 않을 경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감독과 좋지 않은 만큼 벤치를 지키거나 재임대를 떠나야 하는 떠돌이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2029년 여름까지 계약된 펠릭스는 첼시에서 이미 실패를 경험했고 바르셀로나에서도 펠릭스의 폼이 떨어졌으며 올 여름 완전 영입 옵션을 가동해야 할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주안 라포르타 바르셀로나 회장은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싶다고 밝힌 펠릭스를 영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이적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재평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펠릭스는 주로 왼쪽 윙어로 뛰지만 스트라이커나 세컨드 스트라이크 등 중앙 공격수로도 뛸 수 있으며 펠릭스가 토트넘에 온다면 손흥민과 포지션이 겹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다시 윙어 수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 베르너가 손흥민이 뛰던 왼쪽 윙어 자리를 맡았지만 베르너가 임대생인 만큼 다음 시즌 펠릭스가 손흥민의 백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은 붙박이 자원이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토트넘이 손흥민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토트넘 역시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떠나면서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만큼 손흥민과의 이별을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PSG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손흥민이 이적해 이강인과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파리로 가기에는 솔직히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팀에서 주장을 맡은 데다가 이제야 팀이 정비되어 가고 있는데 섣불리 다른 리그로 이적하는 모험수를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감독 잘 만나서 포텐이 터지고 있는데 다른 리그 가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더군다나 프랑스는 세금으로 60%나 떼어가기 때문에 연봉 자체를 말도 안 되게 많이 받아야 합니다. 물론 주급을 음바페급으로 말도 안 되게 많이 준다면 생각해볼 만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에서 감독 잘 못 만나 고생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돌아가서는 감독 잘 만나 우승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고생한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리그에서도 부상 없이 남은 시즌을 잘 마무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질 거예요. 2024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